자, 역시 유승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유승민의 신년사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안철수에 가려져 있어서 유승민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신년사를 보니까 아주 안 되겠더라고요. 빨간 빛이 반짝반짝 나죠. 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신년사라고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평가를 했는데 신년사 어디에도 북핵, 북미사일, 한미동맹 그리고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건지 이런 반구도 없다라고 일갈했어요. 이게 참 웃기는 게 유승민이 얘도 유초딩이에요. 이게 안철수 닮아가는 것 같아. 이게 금묵자흑, 금주자적. 그러면은 쌍난. 조만간에 이제 안철수하고 뽀뽀하는 거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라 그러면 야 사실은 조심해야 될 적폐 세력, 보수 집단의 어떤 스마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놈, 살짝은 무서운 놈 이런 선비 막 이런 이런 이미지로 있었는데 이거 초딩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한 발언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은 지금. 오로지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만 아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작년에 이야기를 5월부터 12월까지 해온 거에 대한 답변을 그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했잖아요. 거기에 뭐 수식어를 더 붙일 게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게만 이렇게 지시하고 돈 정리해주면 되는데 유승민은 여기에 안보도 안 나왔다. 한미동맹도 안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김정은이 자 대화합시다. 평창올림픽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 앞으로 잘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북해의 선전포고에 노론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지가 한번 써보지. 딱 마음에 들게. 아 그런가? 하여간 이 유승민이가 사실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초딩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승민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안철수와 유승민이 통합추진위원회를 이미 결성을 했어요. 1월 3일 날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2월 달이 되면 당대당 합당이 아니라 신당을 창당해서 거기로 해쳐모여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전국의 주도권은 이 두 당만 보면 두 당의 합당, 신당 창당에 대한 전국의 주도권은 지금 안철수가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 안철수가 갖고 간다는 거는 유승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한 게 뭐냐면 보수의 아이콘이 안철수가 될 수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보수 지지 세력이 이제는 안철수한테 넘어가면 나는 이제 정치 생명이 기껏해야 당대표 역할로 끝날 수도 있다. 나의 정치 생명이. 이런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해야만 자기의 말과 얼굴이 신문지상과 언론에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똑같이 지금 뱉어놓은 말이 통합 이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의종군 하겠다는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사람이 한 말이 각자 지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무게감, 강한 인상은 남겨놓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총량으로 보면 안철수가 너무 월등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승민이 너무 가려져 있었어. 그래서 약간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요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곳간이 비어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옹졸해지는구나 싶은 거예요. 원래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좀 학자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고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대놓고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썼단 말이죠.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서 좀 이게 이제 곳간도 비어 있어서 비어 있는 곳간만큼 비어 있는 마음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이렇게 성급한 그 급해진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드러난 거죠. 사실 요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던 신년사 자체는 북한이 매년 발표했던 신년사를 다 돌이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신년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런 거 부족하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그 지적하는 그 내용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너 빨갱이 아니니라는 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평화 제의를 한 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뭐 딱히 합리적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같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안철수와는 또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예. 홍준표는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한미 갈등을 노린 신년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10년이 북핵 개발에 자금과 시간을 벌어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국월 정책은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은 우리 정부는 올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의 핵과 미사일을 없앨 건지 아니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홍준표랑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북한의 핵을 없앨 건지 안 그러면은 스스로 포기하도록 할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무력으로 없앨 건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이런 말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출발된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런 종북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북한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은 종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가자면 그러면은 그 북한은 빨가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약속을 하자 그러는데 나는 정장 입고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빨가벗고 돈 들고 와. 그래서 네가 빨가벗고 와가지고 커피값도 네가 내. 이렇게 나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인정하고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만나도 만나질까 말까 한 상황에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너는 옷 벗고 와. 너는 바지 벗고 와. 나는 옷 다 입고 나갈 테니까. 이런 방식인 거죠. 예, 이게 유승민이가 지금 얼마만큼 망발을 벌이는 거냐 하면 홍준표는 워낙 이게 쓰레기 같아서 인권 대접을 안 했지만 거기에 이제 주네요. 유승민도. 사실 그렇게 북한 핵을 없애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왜 안 했어요? 왜? 못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방치했거든. 자기들은 방치했어요. 대화 제의도 안 하고 대화 채널도 끊어버리고 전쟁으로 가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몰았어요. 자, 전쟁이 나면 자기들은 안 죽어요. 선량한 국민들과 군인들이 죽거든.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 난다 그러면요. 국회는 바로 저 밑으로 내려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들은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들을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요즘 그 새누리당, 이 자유한국당 꼴보수들이 카톡방에 돌리고 있는 글들이 있어요. 요즘 그 돌아다니는 글이 있는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해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1번 대통령제 4년 연임, 2번 지방분권, 3번 선거연령 17, 8세로 하향.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죠. 4번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5번 5.18 세월호 헌법의 명시 등재. 6번 대기업 제재. 7번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 8번 각 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번 동네 소위원회 구성, 재판 없이 인민재판 구성. 10번 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거 뭔가 북한에서 건너온 간첩이 작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낯선 용어들이 많다. 그런데 이게 그쪽 동네에서 카톡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 100만 명 중 한 명입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냈겠냐는 거죠. 너무 뻔하잖아. 지금. 그렇죠. 할 짓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짓거리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자기네 편 아니면 다 빨갱이. 토지 분배 상큼한데? 했으면 좋겠네, 씨. 좀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고, 유승민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하도 깔린 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껴놓고 있었는데, 지금 탁 낭중제출하고 뚫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역시 이놈도 맞아야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안철수가 약간 다른 결의 의견을 낸 게 또 웃겨요. 지금 북핵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미국 발표에 따르면 ICBM이 석 달 정도면 완성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한다. 뭐라고? 예? 우려가 있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쌍란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금. 이게 쌍란이에요. 저는 안철수하고 유승민은 결국에는 뽀뽀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김무성과 유승민이 했던 그 진한 그 키스 있죠. 그 정도 프렌치 그 정도 설왕설래. 설왕설래는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어요. 그 정도의 깊이 있는 키스는 못할 것 같아요. 유승민이 안철수와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그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인 거죠. 대북 문제에 대해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건 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뭐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뭐 인정하냐 안 하느냐, 뭐 3대 세습이 뭐 옳으냐 그르냐,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화라는 어떤 정치적 안정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라는 굉장히 실익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알아요. 진작에 알고 있죠. 평화 체제가 정착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적 번영이 훨씬 더 담보된다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은 빨갱이 논리, 공산화 논리, 그리고 어떤 대북 침략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사고방식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른 거의 환자에 가까운 거예요. 이 무조건 북한만 나오면은 때려잡아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뭐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그 말 그대로 환자예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북한이 이뻐서 봐주자가 아니라 북한하고 최소한 싸우지 않는 게 보장되는 상태로 우리가 상황을 끌고 나가야지 앞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크게 이익을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지그들의 그 꼰대 마인드 하나 가지고 그냥 다 같이 죽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승민이가 지난 12월에 개봉한 우리나라 그 전쟁 영화 하나 있어요.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모양이야.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게 남북한 문제가 미군이 개입되면서 미군이 핵미사일을 선제 공격합니다.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북한이 방어용으로 그 미사일이 날라오는 쪽에다가 핵무기를 터뜨려서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려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폭격기가 가가지고 지휘부를 선제 폭격을 해버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 유승민, 홍준표 얘네들이 원하는 상황이에요.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지휘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낼름 먹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나 그 영화 보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 딱 그 욕이 나왔거든요. 이게 영화냐. 뭐 이런 얘기가 속으로 막 겉으로 얘기했는데 되도 않는 그런 선제 북폭 논리를 갖고 얘네들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저거 핵폭탄 없애야 되잖아. 그냥 놔둘 수 없잖아. 이 얘기거든요. 평화적으로 우리가 대화로 이거를 풀어나가자 그러면 그건 머리에 얹고 살자는 얘기잖아. 없애야 돼. 그건 뭐야? 공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유승민의 그 사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평창올림픽을 한 달 앞으로 놔두고 있고 세계적인 어찌됐든 과정은 다 빼고요. 이 자본주의 논리도 다 빼고 어찌됐든 닥쳤어요. 이제는. 이거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 우리한테 이익이 되도록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은 보수파애들은 전혀 그쪽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이 상황에서도 전쟁 아니면 없어라고 얘기하는 이 이승민의 이 저열한 논리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보다도 더 무서운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보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게 어떻게 보수가 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수순인데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서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유승민 대표하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한 TV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표를 빚덩어리라고 한 것이 불씨가 돼서 지금 맞불이 붙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이 박지원 전 대표가 유승민이 지난 대선에서 10%도 못 받아서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아 빚덩어리다. 그것을 우리가 떠나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승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바른정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발언이다. 즉시 박 전 대표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박지원 대표의 낚시에 딱 물었죠. 유승민 대표가. 이게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곳간에서 유심이 안 나?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그냥 그 미끼만 던진 거예요. 저당 빚이 많아가지고 힘들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주저리 우리는 지난 대선 때 요래요래 해가지고 돈을 안 써서 그래서 대선에도 지고 빚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개털이 아무것도 없어. 빚도 돈도 없어. 이렇게 돈 이야기를 주저리 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오상해요. 그러니까요.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엄마 아빠 새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큰아들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막장 드라마 같은 비유였어요. 그러면서 바른정당 김성동 사무총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의도된 망언이다.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네. 아는 사람은 딱 알잖아요. 의도된 거짓말이다. 의도된 작태라는 거. 떡밥을 던졌는데 우리 대표가 물어버렸어요. 그게 웃기는 게 유승민이 왜 다른 당에 있는 중진 보고 나가라 말아요? 이제 거의 절반은 내 거 아니에요? 절반은 내 거? 아직 안 됐잖아. 지금 등기만 안 했지 지금.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유승민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유승민이 박지원 전 대표한테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라고 말을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2월달 신당 창당 당대당 합당 아닙니다. 신당 창당으로 원칙을 정하고 해초모여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안철수가 국민의당 전체 식구를 데리고 새로 만드는 신당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3분의 2가 안 가 그러고 버티면 그럼 3분의 1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상황으로. 그런데 지금 유승민과 안철수는 애가 타는 거죠. 왜냐하면 다 데리고 와야 세력이 커지는데 마이너스 통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합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양새로 가면 안 되는데. 자 보시라고요. 국민의당이 큰 당이잖아요. 아니,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특기 있잖아요. 쪼개기. 계란 후라이도 쪼갰잖아. 쌍난. 쪼개기가 원격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네. 국민의당을 쪼개는과 동시에 원격으로 바른정당까지 반으로 쪼개서 쪼개진 걸 통합하는 리모컨 쪼개기네. 예.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신당으로 해초모여 하는 걸로 결정이 나고 그리고 이제 2월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신당 창당까지 이쪽으로 이제 전력 투구하기로 결정을 한 거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잔류파 쪽에서는 아마 국민의당 당명 지키기 운동을 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 돼서 이름으로 합병을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지켜내겠다라고 하고 국민의당의 그 정체성을 따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만 벙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한 절반이라도 띄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절반이라도 있어야 이게 당대당 합당 모양새 비슷하게 되는데 3분의 1 정도만 갖고 그냥 나오게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지금 아플 거예요. 그래도 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바른정당은 손해 안 보죠, 절대. 예. 그러니까 뭐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거기서 중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제 계속 쭉 못 먹어도 고 하면은 자기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주인은 아니까 박지원 대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너 나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너 나가. 너는 구태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정말 구태가 구태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좀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안철수의 논리는 딱 그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이 보낸 사람이 맞아요. 안철수의 논리는 자기가 논리를 만들어요. 투표 안 하고 반대한 사람들 77%는요. 자기가 보기에 이 투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다 위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야. 지금 안철수는 그 정도로 정신승리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야, 당원의 어떤 당원의 정치적 의식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본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나 같으면은 내가 진짜 그 당에 있었으면 진짜 안철수 찾아갔다, 진짜. 개쌍욕하면서. 아니, 무시를 해도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김종인 개새끼라고.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당원을 갖다가 그딴 식으로 취급을 해. 나 같으면 바로 안철수 개새끼하고 갔어요, 진짜. 아니 그렇게 쫓아간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연설할 때도 웃으면서 되게 경직되는데 이분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굉장히 어색한 얼굴로 맞이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재미있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서 소개를 할 때마다 아주 신납니다. 출된 총량으로 보면 안철수가 너무 월등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승민이 너무 가려져 있었어. 그래서 약간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요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곡간에서 인심난다고. 곡간이 비어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옹졸해지는구나 싶은 거예요. 원래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좀 학자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고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대놓고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썼단 말이죠.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서 좀 이게 이제 곡간도 비어 있어서 비어 있는 곡간만큼 비어 있는 마음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이렇게 성급한 급해진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드러난 거죠. 사실
요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던 신년사 자체는 북한이 매년 발표했던 신년사를 다 돌이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신년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런 거 부족하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는데 그 지적하는 그 내용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너 빨갱이 아니니라는 의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평화 제의를 한 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뭐 딱히 북계의 선전포고에 노론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지가 한번 써보지. 딱 마음에 들게. 아, 그런가? 하여간 이 유승민이가 사실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초딩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승민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안철수와 유승민이 통합추진위원회를 이미 결성을 했어요. 1월 3일 날.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2월 달이 되면 당대당 합당이 아니라 신당을 창당해서 거기로 해쳐모여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전국의 주도권은 이 두 당만 보면 두 당의 합당, 신당 창당에 대한 전국의 주도권은 지금 안철수가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 안철수가 갖고 간다는 거는 유승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한 게 뭐냐면 보수의 아이콘이 안철수가 될 수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보수 지지 세력이 이제는 안철수한테 넘어가면 나는 이제 정치 생명이 기껏해야 당대표 역할로 끝날 수도 있다. 나의 정치 생명이. 이런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해야만 자기의 말과 얼굴이 신문지상과 언론에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똑같이 지금 뱉어놓은 말이 통합 이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의종군 하겠다는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사람이 한 말이 각자 지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무게감, 강한 인상은 남겨놓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자, 역시 유승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유승민의 신년사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안철수에 가려져 있어서 유승민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신년사를 보니까 아주 안 되겠더라고요. 빨간 빛이 반짝반짝 나죠. 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신년사라고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평가를 했는데 신년사 어디에도 북핵, 북미사일, 한미동맹 그리고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건지 이런 반구도 없다라고 일갈했어요. 이게 참 웃기는 게 유승민이 얘도 유초딩이에요. 이게 안철수 닮아가는 것 같아. 이게 금묵자흑, 근주자적. 그러면은 쌍난. 조만간에 이제 안철수하고 뽀뽀하는 거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라 그러면 야 사실은 조심해야 될 적폐 세력, 보수 집단의 어떤 스마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놈, 살짝은 무서운 놈 이런 선비 막 이런 이미지로 있었는데 이거 초딩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한 발언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은 지금. 오로지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만 아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작년에 이야기를 5월부터 12월까지 해온 거에 대한 답변을 그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했잖아요. 거기에 뭐 수식어를 더 붙일 게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냥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게만 이렇게 지시하고 동정리 해주면 되는데 유승민은 여기에 안보도 안 나왔다. 한미동맹도 안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김정은이 자 대화합시다. 평창올림픽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 앞으로 잘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합리적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같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안철수와는 또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홍준표는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한미 갈등을 노린 신년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10년이 북핵 개발에 자금과 시간을 벌어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국어를 정책은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은 우리 정부는 올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의 핵과 미사일을 없앨 건지 아니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홍준표랑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북한의 핵을 없앨 건지 안 그러면은 스스로 포기하도록 할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무력으로 없앨 건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이런 말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출발된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런 종북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북한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은 종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가자면 그러면은 그 북한은 빨가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약속을 하자 그러는데 나는 정장 입고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빨가벗고 돈 들고 와. 그래서 네가 빨가벗고 와가지고 커피값도 네가 내. 이렇게 나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인정하고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만나도 만나질까 말까 한 상황에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너는 옷 벗고 와. 너는 바지 벗고 와. 나는 옷 다 입고 나갈 테니까. 이런 방식인 거죠. 예, 이게 유승민이가 지금 얼마만큼 망발을 벌이는 거냐 하면 홍준표는 워낙 이게 쓰레기 같아서 인권 대접을 안 했지만 거기에 이제 준해요. 유승민도. 사실 그렇게 북한 핵을 없애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왜 안 했어요? 왜? 못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방치했거든. 자기들은 방치했어요. 대화 제의도 안 하고 대화 채널도 끊어버리고 전쟁으로 가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몰았어요. 자, 전쟁이 나면 자기들은 안 죽어요. 선량한 국민들과 군인들이 죽거든.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 난다 그러면요. 국회는 바로 저 밑으로 내려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들은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들을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요즘 그 새누리당, 이 자유한국당 꼴보수들이 카톡방에 돌리고 있는 글들이 있어요. 요즘 그 돌아다니는 글이 있는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해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1번 대통령제 4년 연임, 2번 지방분권, 3번 선거연령 17, 8세로 하향.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으죠. 4번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5번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번